안녕하세요. 오공TV 오공작가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면역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사 면역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아픈 것도 있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왜 해야 될까요? 어제 설화 면역치료는 혀 밑에 녹여 먹어서 간편할 수 있지만 진먼지 진드기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레르기 원인 자체는 꽃가루, 동물의 비듬이나 분비물, 잡초류, 곰팡이, 바퀴벌레, 목초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를 할 수 없는 원인들은 주사 면역 치료로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면역 치료가 주사 면역 치료였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70% 이상으로 많다 보니 간편하게 설화 면역 치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설화 면역 치료가 한 60-70% 정도 되고 한 40% 정도는 피하 지방 면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병원에는 150번째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140명 정도의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 성함을 적고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하는 날짜랑 횟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은 보니까 114번째 환자분인데 진먼지 진드기 2가지, 고양이, 강아지, 자작나무, 참나무가 있네요. 이 사람은 진먼지만 해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꼭 고양이 알러지를 해야 되고 자작나무, 참나무도 봄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상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와이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간다면 참나무나 자작나무 면역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에 오는 이 꽃가루 알러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꽃가루는 진짜 꽃이 아니고 송화가루처럼 화분을 말합니다. 화분을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꽃가루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화분 알러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자작나무, 참나무, 쑥, 돼지풀이 있네요. 전형적인 계절적인 알러지네요. 자작나무, 참나무는 봄철, 쑥이랑 돼지풀은 잡초류인데요. 그래서 봄과 가을만 되면 콧물, 기침, 눈 가려움증 이런 모든 증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주사기 때문에 만 5살은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주사를 잘 맞을 수 있는 애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될 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병이 너무 진행되어서 천식까지 가서 너무 질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약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갖기 전에 미리 유전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유전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야 되거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때 주사 면역 치료, 설화 면역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진먼지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거나 진먼지를 포함한 원인이 나올 때 우리가 주사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전문의가 진료를 보면서 그 원인 유발 인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알러지가 너무 심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분가를 하고 나서 고양이, 강아지를 안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동물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원인 물질이 넓어지는 걸 막아준다고 했는데 진먼지에서 점차 넓어져서 꽃가루 그리고 애완동물까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원인 항원을 섞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 항원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 강아지를 안 키우면 고양이, 강아지는
주사 면역 치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러지는 항상 더 넓어지고 심해지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하는 그 상태의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저희는 영국에서 티로신사에서 하는 제품을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만드는 약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2달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알아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항상 면역 치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사 면역 치료는 포텐시도 강하고 지방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100분의 1 정도 되는 용량으로 10,000분의 1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0분의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부터 차차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7 그리고 10분의 1 이런 식으로 12번의 가량을 초기 치료로 빌드업을 합니다. 그래서 1주에 한 번 오면 3달이 걸리고 2주에 한 번씩 오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초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는 단 4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1주밖에 안 걸립니다. 주사 면역 치료는 지방에 맞긴 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면역 치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 1, 2주에 한 번씩 12번 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2번 맞았을 때는 좀 빠르게 주사를 맞으러 와야 됩니다. 2, 3주에 한 번 맞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1주가 딜레이 되면 1주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cc에서 0.7cc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2주가 늦으면 0.5cc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 면역 치료는 규칙적으로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충분한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간과 그 스케줄, 직업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생각하시면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 면역 치료를 똑같이 3년에서 5년 하게 되면 그 원인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줄어들면서 점점 정상 면역으로 바뀌고 알레르기 증상도 좋아지지만 그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면역을 맞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주사를 직접적으로 지방에 맞기 때문에 지방에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맞는데 지방에 맞으면 그 부위가 간지럽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간지럽다가 5일, 3일, 하루 어느 순간이 되면 별로 간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호흡기 물질이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됩니다. 이 주사 면역 치료 역시 적응증은 첫 번째 눈이 간지러움 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을 하게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아토피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닙니다. 아토피가 만약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되는데 아토피 하나로 면역 치료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토피는 스트레스, 음식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 하나로 완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사 면역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주사 면역 치료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지고 감기를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알레르기 원인 자체가 진먼지와 바퀴벌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바퀴벌레가 별로 없어서 저는 설화 치료를 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 저는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주사 치료를 할지 설화 면역 치료를 할지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 대부분 꽃가루, 동물 털이나 비듬, 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서 동물 털이나 비듬을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꼭 주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서 주사를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안 되겠다고 해서 설화 면역 치료를 했는데
중간에 큰 차도가 없어서 다시 주사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면역 치료를 할지 설화 면역 치료를 할지가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는 초기에 하면 할수록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항원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사 면역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사 면역 치료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치료지만 많은 분들이 주사에 대한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주사 면역 치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에코 이비인후과에서는 주는 보톡스 주사로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지방에 놓습니다. 많은 경험상에서 최대한 안 아프게 잘 놓고 있습니다. 주사 면역 치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알러지 검사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마 주사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알러지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아무런 치료를 못 했는데 스프레이 치료를 몇 개월 동안 하고 나서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런 치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다시 주사 면역 치료나 설화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가 최선의 방법인지 많은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실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면역 치료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임신하기 전에 했던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주사 면역 치료는 주사가 좀 아프기 때문에 고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에서 말한 것처럼 금기적으로는 주사 면역 치료했을 때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알러지 쇼크가 나면 숨쉬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놓습니다. 이게 기관지를 확장시키지만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 면역질환 환자, 항암하는 분들. 왜냐하면 면역력을 바꾸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안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천식이 너무 심해서 힘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치료에서 혹시 만에 하나 더 나빠진다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긍기적으로 연세가 요즘에 60대면 젊으신 분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60에서 70 정도가 넘으면 면역치료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에 알레르기 원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면역이 바뀌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고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빨리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면역치료가 대상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보고 사실은 감기랑 알레르기는 구분이 됩니다. 감기는 1주 만에 되게 심하지만 1주 만에 대부분 낫고 알레르기 질환은 이상하게 찬바람이라든지 오래 가게 되고 찬바람 쐬도 안 좋아지고 오래 가게 되고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런 호흡기 증상들이 알레르기 질환인데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약만 먹을 게 아니고 원인 물질을 검사하고 나서 이 물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면역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50 작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더 많은 컨텐츠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